나이프 레스큐 스튜디오 제작. 안녕하세요. 닥터 프로입니다. 갑상선암 진단을 받으면 가장 먼저 드는 질문은 꼭 수술해야 하나입니다. 인터넷에는 무조건 수술해야 한다는 말과 절대 수술하지 말라는 말이 함께 있어 더 혼란스럽습니다. 정답은 암의 종류, 크기, 위치, 림프절 전이와 갑상선 밖 침범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오늘은 수술 결정을 초록, 노랑, 빨강 신호등으로 분명하게 정리합니다. 갑상선암은 하나가 아닙니다. 가장 흔한 유두암과 여포암은 분화 갑상선암이라고 부르며 비교적 천천히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질암은 칼시토닌과 유전성 여부를 확인하고 수술 범위도 다릅니다. 매우 드문 역형성암은 빠르게 진행해 여러 진료과가 즉시 치료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오늘의 적극적 감시 이야기는 모든 갑상선암이 아니라 주로 저위험 유두 미세암에 해당합니다. 갑상선 결절이 있다고 모두 암은 아닙니다. 초음파에서는 크기뿐 아니라 모양과 경계, 미세석회, 주변 기관과 림프절을 살핍니다. 필요하면 가는 바늘로 세포를 뽑는 세침 검사를 합니다. 결과는 베데스다 등급으로 표현되는데 애매한 결과는 재검사나 분작검사, 진단 목적 수술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 하나만 보지 않고 초음파와 나이, 가족력, 방사선 노출력을 함께 판단합니다. 초록불은 적극적 감시를 논의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국내 지침에서는 보통 1cm 이하로 갑상선 안에만 있고 림프절이나 먼 장기전이가 없으며 기도나 목소리, 신경 가까이 위험하게 붙어있지 않은 저위험 유두 미세암이 대상입니다. 적극적 감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 있는 의료진에게 정기 초음파를 받고 의미 있게 커지거나 새 림프절 전이가 생기면 수술로 전환하는 계획된 관리입니다. 암이 작다고 모두 지켜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나 목소리를 움직이는 신경을 침범할 가능성이 높은 위치, 림프절이나 다른 장기전이가 보이는 경우, 공격적인 세포형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수술이 권고됩니다. 정기 초음파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없거나 관찰로 인한 불안이 삶을 크게 해치는 경우도 수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나이가 많거나 다른 중증 질환으로 수술 위험이 크다면 감시의 이점이 커질 수 있습니다. 수술을 한다면 다음 질문은 반만 뗄지 전부 뗄지입니다. 옆절제는 암이 있는 한쪽 갑상선만 제거합니다. 전절제는 양쪽을 모두 제거합니다. 국내 2024년 지침은 갑상선 밖 침범과 림프절 전이가 없는 1cm 이하 암에서 옆절제가 가능하고 1에서 2cm 암에서는 옆절제를 우선 선택으로 제시합니다. 더 큰 암은 위치와 위험 요인, 반대편 결절, 수술 후 치료 계획을 함께 따집니다. 빨간불은 수술을 미루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암이 기도나 식도, 목소리, 신경 같은 주요 기관을 뚜렷하게 침범했거나 목 림프절 전이 또는 폐와 뼈 같은 먼 장기전이가 확인되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큰 종양이나 공격적인 조직형, 수질암도 별도의 수술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갑상선 전절제와 전이, 림프절 수술을 포함한 계획을 전문팀이 세웁니다. 옆절제는 남은 갑상선이 기능할 수 있어 일부 환자는 호르몬약이 필요 없거나 적게 필요합니다. 양쪽 수술보다 저칼슘 혈증 위험이 낮습니다. 전절제는 수술 뒤 혈액의 갑상선 글로불린을 이용한 추적과 방사성 요드 치료에 유리할 수 있지만 평생 갑상선 호르몬을 복용해야 하고 부갑상선 기능 저하 위험이 더 큽니다. 수술 범위는 무조건 넓게가 아니라 재발 위험과 부작용 사이의 균형입니다. 갑상선 수술의 중요한 합병증은 목소리 신경 손상과 부갑상선 기능 저하입니다. 목소리 신경이 손상되면 쉰 목소리나 발성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부갑상선 기능이 떨어지면 칼슘이 낮아져 입 주변과 손발이 저릴 수 있습니다. 특히 양쪽을 모두 수술할 때 위험이 커집니다. 출혈과 흉터, 재수술 가능성도 설명을 들어야 합니다. 수술 경험이 충분한 의료진과 예상 수술 범위를 확인하세요. 수술했다고 모두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제거한 조직의 최종 병리에서 암의 크기, 세포형, 절제면, 혈관 침범, 림프절 전이 수와 크기를 확인해 재발 위험을 다시 계산합니다. 저위험 암은 방사성 요오드가 필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상선 호르몬약은 부족한 호르몬을 보충하고 필요하면 갑상선 자극 호르몬을 조절하는 데 사용합니다. 추적 검사도 위험도에 맞춰 조정합니다. 진료실에서는 7가지를 물어보세요. 첫째, 정확한 암 종류. 둘째, 초음파에서 잰 크기. 셋째, 기도와 목소리, 신경과의 거리. 넷째, 림프절과 원격 전이 여부. 다섯째, 적극적 감시가 가능한지. 여섯째, 옆절제와 전절제 각각의 이득과 부작용. 일곱째, 수술 후 방사성 요오드 가능성과 추적 계획입니다. 수술을 선택해도, 감시를 선택해도 그 이유를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리합니다. 1cm 이하 저위험 유두 미세암은 적극적 감시와 수술 모두 가능한 선택입니다. 1에서 2cm이고 전이와 갑상선 밖 침범이 없는 저위험암은 국내 지침상 옆절제를 우선 고려합니다. 림프절 전이, 먼 장기 전이, 주요 기관 침범, 공격적 암은 적극적인 수술 치료가 중요합니다. 무조건 수술도, 무조건 관찰도 정답이 아닙니다. 영상과 병리를 함께 본 전문의와 결정하세요. 라이프 레스큐 스튜디오에서 제작했습니다.